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듯 우리네 삶도 덧없이 흘러갑니다. 한때는 북적였던 집안도 세월 앞에선 고요해지기 마련이지요. 이곳 작은 시골 마을에 홀로 사시는 김수님 할머니의 삶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할머니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오랜 버시셨던 할아버지마저 몇 해 전 하늘로 가신 뒤 할머니의 하루는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텅 빈 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는 할머니. 마당 한켠에 피어난 들꽃만이 유일한 벗인 양 느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외로움은 자꾸만 할머니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지던 저녁 무렵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애처로운 소리. 할머니는 우산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는 작은 생명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듯한 어린 강아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강아지냐? 키울 형편도 안 되고. 하지만 녀석의 간절한 눈망울이 할머니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춥고 배고팠을 녀석을 외면할 수가 없으셨지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따뜻한 물로 녀석의 몸을 닦아주고 찬밥에 물을 말아줬습니다. 허겁지겁 밥을 먹는 녀석을 보며 할머니는 이름 하나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보리다. 비 맞고 떨던 모습이 꼭 마른 보리 같구나. 그렇게 보리는 할머니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보리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를 자식처럼 아니 어쩌면 자식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보리에게만큼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당신은 대충 끼니를 때우시더라도 보리에게는 맛있는 것을 먹이려 애쓰셨고 낡은 옷은 기워 입으시면서도 보리가 추울까 따뜻한 방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보리도 그런 할머니의 사랑을 아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면 발치에 와서 꼬리를 살랑거리고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시면 품에 안겨 잠을 청했습니다. 할머니가 외출하시려 하면 대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따라 나서려 했고 돌아오실 때면 세상 가장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보리가 온 뒤로 할머니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적막했던 집안에는 보리의 재롱과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보리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삶의 전부이자 둘도 없는 가족이었습니다. 세월은 또다시 흘렀습니다. 보리는 늠름한 성견이 되었고 할머니는 그만큼 더 연로해지셨습니다.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셔서 지팡이 없이는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보리는 마치 할머니의 불편함을 아는 듯 산책을 나갈 때면 할머니 곁을 꼭 붙어 다녔습니다. 혹여나 할머니가 넘어지실까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보리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보리야, 내가 내 지팡이보다 낫구나. 내 덕에 살만 난다. 살아가는 맛이나. 보리는 할머니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주무실 때면 발치에서, 할머니가 식사하실 때면 옆에서, 할머니가 TV를 보실 때면 무릎 위에서. 보리는 늘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던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루에 고꾸라지셨습니다. 아이고, 짧은 비명과 함께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극심한 통증에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팡이와 전화기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할머니는 애타게 보리를 부르셨습니다. 보리는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벌떡 일어나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할머니 곁을 맴돌며 낑낑거렸습니다. 보리의 눈에도 당황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추위에 떨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누구에게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하지만 곁에는 보리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리가 갑자기 할머니 옆에 떨어진 지팡이를 물더니 대문 쪽으로 달려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의 눈빛을 보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보리가 뭘 하려는 거지? 할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대문 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리야, 가서 누구든 데려오렴. 보리는 할머니의 말씀이 이해된 듯 지팡이를 입에 물고 쏜살같이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한밤중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거리로 보리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마을의 작은 상점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보리가 매일 산책하며 할머니가 보리에게 간식을 사주시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보리는 익숙하게 상점 앞을 서성이며 낑낑거렸습니다. 입에는 할머니의 지팡이를 물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상점을 정리하던 주인 아주머니가 이상한 인기척에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맙소사, 보리가 아니던가. 그것도 할머니의 지팡이를 물고 애처롭게 울고 있는 보리의 모습에 아주머니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보리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할머니는 어디 계시고? 보리는 아주머니를 보자 더 크게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더니 상점 아주머니의 옷자락을 살짝 물고는 할머니 댁 쪽으로 앞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보리의 다급한 모습에 이끌려 보리가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뒤늦게 아주머니의 남편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보리는 숨가쁘게 달려 할머니 댁 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보리는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짖었습니다. 아주머니 부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마루 바닥에 쓰러져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주머니 부부는 급히 119에 신고하고 할머니를 따뜻하게 해드렸습니다. 보리는 그제야 안심한 듯 할머니 곁에 쓰러져 할머니의 손을 하찼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습니다. 진찰 결과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자칫 시간이 지체되었더라면 위험했을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보리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닐 때는 병원 앞에서 꼼짝 않고 할머니 병실이 보이는 곳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보리의 기특한 행동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내 보리, 내 새끼, 내가 엄마를 살렸구나. 내가 나에게 은혜를 갚았어.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 보리는 더욱 할머니 곁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예전보다 더 자주 할머니의 상태를 살피고 작은 인기척에도 달려와 할머니를 확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보리의 놀라운 행동에 감탄하며 할머니와 보리의 이야기를 칭찬했습니다. 버려졌던 작은 강아지가
자신을 거두어준 할머니에게 생명을 구해주는 은혜로 보답한 이 이야기는 마을에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아십니다. 혈육만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리는 할머니에게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준 친구이자 삶의 이유이자 그리고 생명을 구해준 수호천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곁에 소중한 존재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생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행복을 주는지, 할머니와 보리의 가슴 찡한 보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희생은 기적을 낳으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할머니와 보리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준 두 존재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며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욱 재미와 감동 있는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